저는 이제 정형외과에서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강의를 들으셨는데 이게 골다공증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골다공증이 뭐 뼈가 약해지는 건데 저희가 이런 강좌를 사실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환자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다공증의 가장 중요한 게 뼈가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하고 주사 치료하는 이유는 결국 골절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생각보다 골다공증이 심한데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 약을 줘도 66% 정확하게 통계에서 66% 70% 1년 내에 드랍하는 확률이. 그러니까 약을 정상적으로 골다공증을 진단받고 약을 드렸는데 약을 그만두는 확률이 30%에서 33% 정도가 남고 나머지는 다 약을 그만둡니다. 왜냐? 불편하니까. 왜 불편하면 가뜩이나 나이도 연세도 많으셔가지고 고혈압 약 먹지, 당뇨 약 먹지, 뭐 파킨슨 약 드시지, 무슨 갑상선 약 이런 약 드시는데 골다공증 약까지 먹으려니까 너무 번거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장 안 아프니까 그만 먹자 이렇게 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언제 후회하시냐? 이렇게 부러져서 오시면 이제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때 잘 먹을 걸. 이미 부러지시면은 늦거든요. 치료제가 달라집니다. 약도 좀 더 강한 걸 써야 되고 주사도 더 강한 걸 써야 되고. 근데 이제 한 번 부러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부러져요. 그걸 2차 골절이라거든요. 하나 부러졌으면 또 부러지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이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어르신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예방입니다. 예방. 조금 과하게 약을 드시고 더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예방이에요. 일단 골절이 되고 나면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골다공증을 잘 예방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도 되고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면 약을 잘 먹겠구나. 이걸 사실 알고 가시는 게 가장 사실 이 건강의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치료받고 뭐 이렇게 치료한다. 이 정도는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제일 중요하신 게 골다공증이 이만큼 사람을 안 좋게 만드는구나. 고혈압하고 당뇨만큼. 그리고 약을 잘 먹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구나. 요걸 알아가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척추입니다. 척추. 이게 가뜩이나 나이 드시면은 협착증하고 디스크까지 괴롭히는데 이놈의 척추는 마디가 많은데 또 골다공증까지 있으면은 또 연달아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까 고관절 골절은 부러지는 게 문제거든요. 부러져서 차라리 돌아가시면은 그냥 뭐 그러니 하는데 척추는 하나 부러지고 1, 2년 있다 또 하나 부러지고 1, 2년 있다 또 하나 부러지면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오셔서 그래요.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놈의 삶이 이게 차라리 그냥 저게 가는 게 낫지 차라리 이게 맨날 이렇게 아프니 뭐하러 뭐 노인정도 갈 수도 없고 맨날 이런 말을 달고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예방 잘 하시고 조금만 신경 더 쓰시면은 오래 사는 게 저희가 이따 통계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월등하게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시는데 이 오래 사는 거를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안 아프고 행복하게. 그러시려면은 많이 아셔야 되고 많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약도 드셔야 되고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래 오시면은 그 짧은 외래 시간 동안 막 저 갖고 오시는데 결국은 다 이 질문 안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골다공증이 심한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많이 하시죠. 나 골다공증이 아파서 무릎이 아픈데, 나 골다공증이 아파서 척추가 아픈데. 물론 뭐 그것 때문에도 약간 영향은 있겠지만은 골다공증은 기본적으로 소리 없는 질병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아프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을 드시다가 그만두시는 이 확률이 높은 이유가 크게 자기들이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골다공증이 심해도 관절이 아픈가? 일반적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약을 꼭 먹어야 되나요? 골다공증이 진단되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약을? 그건 이제 의사분이 결정을 해주시면은 본인 상태에 따라서 무슨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사제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을 먹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매일 먹는 약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약제를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먹을 거냐는 의사랑 잘 조율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나 약 먹는 거 싫어. 주사 맞는 거 싫어. 그런 것 때문에 약을 그만두는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사랑 잘 조율해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약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게 뭐 한번 먹어봤는데 별로야. 그렇다고 해서 약을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밑에 보시면은 약을 평생 먹어야 되나요? 잘만 드시면은 충분히 약을 또 끊을 수 있고요. 또 밑에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저거거든요. 매스컴 봤더니 턱뼈가 문제가 있더라. 고관절이 또 이상하게 부러진다더라. 이러니까 저거 겁나서 또 약을 안 먹는다.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음식이 뭐가 있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면은 아까 사진에서 봤지만은 뼈가 이렇게 튼튼해야 되는데 이렇게 숭숭숭숭 비는 거죠. 요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골다공증이라는 건요, 지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뼈가 점점점 단단해져가지고 본메스가 단단해져가지고 25살하고 30살에 요게 꼭대기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점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거를 많이 올려놔야 됩니다. 25살하고 30살에. 근데 요즘에 뭐가 문제냐면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손녀, 손자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엄청 안 먹습니다. 20살 뒤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외모 쓴다고 엄청 안 먹으면은 얘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얘가.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요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25살, 30살 되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미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골다공증은 언제 젊어서 잘 드시고 운동하시는 게 가장 큰 예방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일단 40살, 50살부터 골다공증이 오게 되고 그때부터 오게 되면 이제 이미 70, 80대는 엄청 심하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가셨으니까 또 대회 가서 뭘 하셔야 되냐. 이제 20, 30대 이제 다이어트 심하게 하는 손자, 손녀가 있으면은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 골다공증이 빨리 온다더라. 그런 얘기를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젊었을 때 해야 되고요.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골다공증이 많습니다. 비율이. 이게 이제 그전 통계이긴 하지만은 24% 빈도가, 그리고 12.9% 남성분에서도 이만큼 많고요. 실제 데이터에서도 보시면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한 2배 정도 비율이 더 많이 됐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12년도에 한 거에서도 남자가 한 7.5%, 여자가 35% 이렇게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죠. 이제 여기에 이제 큰 영향은 아까 내부민의학과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호르몬 영향이 큽니다. 이제 폐경 후에 있는 것도요. 요게 작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35개의 개발도상국 중에서 이 퓨처 라이프 익스펜던스,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 2030년에 여기 보시면은 여성, 남성 다 사우스 코리아, 한국입니다. 한국이 가장 오래 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결국은 이게 골다공증이랑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골다공증을 잘 관리하셔야 나이 드셔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요거 좀 알아야 되시는 게 골다공증 위험 요인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 알아가시라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요거 잘 알아야 됩니다. 스테로이드. 무릎 아파서 이 병원에서 무릎 주사 2번 맞고 효과 없더니 저 병원 가서 또 주사 맞고 저쪽 병원 가서 주사 맞았다고 얘기하면 주사 안 놔줄까 봐 치료 안 받았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저쪽 병원 가서 허리 주사 2번 맞고 이런 분들 여기 엄청 많으실 겁니다. 이게 스테로이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원래 몸에 자체는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이게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게 되면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허리도 주사를 제가 이제 신경차단술을 많이 하는데 신경차단술도 원칙이 있습니다. 6개월에 4번, 많아야 5번 넘기면 안 되고요. 무릎 주사도 옛날에는 뭐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맞았는데 요즘은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가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 맞았다고 안 된다고 어르신들이 바로 옆 병원을 또 가세요. 그러면 저쪽 병원에서 주사 맞았다고 하면 싫어할까 봐 그런 얘기를 또 안 하세요. 그러면 이 병원에서 또 주사를 옵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기간 내에 스테로이드가 많이 들어갑니다, 몸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사 자체가. 그러다가 척추뼈가 부러지고 야, 나 옛날에 골다공증이 심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심해졌지? 이런 분들 중에는 최근에 주사 치료를 많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 외래에 오시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외부에서의 주사를 맞을 때는 항상 본인이 염두를 해줘야 됩니다. 꼭 허리에만 맞는 주사가 아니고 허리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주사를 맞을 때는 올해 내가 몇 번 주사를 맞았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올해 주사 한번 눕시다 그러면 아, 내가 올해 3월 달에 한 번, 5월 달에 한 번, 뭐 7월 달에 한 번 이렇게 2번 맞았는데 더 맞아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사 맞자고 하니까 좋아요, 주사 맞읍시다. 이러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 주사 이거 맞고 한 번 맞으니까 괜찮으니까 또 한 달 있다 가지고 아, 선생님 맞으니까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한 번 더 놔달라고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스테로이드 외부에서 들어가는 주사는 정확한 기간, 한 기간 내에 정확한 용량 이상을 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를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사를 맞을 때 꼭 자기가 몇 번을 맞았는지 그리고 어느 병원에서 어디 부위를 맞았는지를 꼭 의사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잘 부러지는 경우가 이제 대퇴골이고 척추인데 이 대퇴골은 문제가 많이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척추는 문제가 뭐냐면은 관절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부러질 때마다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가 되면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 그러잖아요. 꼬부랑 할머니. 이게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이 와서도 꼬부랑 할머니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게 골다공증이 있으면 보통 뼈가 부러질 때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드물고요. 이렇게 부러집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하나 부러질 때는 등이 그렇게 휘지를 않아요. 2개 부러질 때는 조금 휜 것 같아요. 3개 부러지면은 많이 휘어요. 4개 부러지면은
이러고 다니세요.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쭉 계속 부러지시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러질 때마다 잘 치료를 받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만큼 잘 알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얼마큼 부러지냐. 이게 50세 이상이 일생 동안 골다공증 골절을 한 번 이상 경험할 확률이 9.1%. 여성의 경우는, 남성은 한 5.6% 정도 되고요. 사망률은 당연히 50세 이상이 여성이 3.5%, 남성이 6%.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이 별거냐? 별겁니다. 많이 돌아가셔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만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알고 가시면 되고요. 실제 발생률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골절도 여기 보시면 고관절, 척추골절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오래 사시고 그 다음에 연세도 점점 많아지시면서 점점 초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발생률도 올라가고 사망률도 점점 올라가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 이제 재밌는 내용인데 뭐냐면 아까 골다공증은 여성이 많으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러지면은 남성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남성 부러지면 야, 너 관리 좀 잘하지 뭐 이렇게 하시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 사망률은 오히려 남성에서 21%, 고관절 경우. 척추는 오히려 남성에서 13.6%, 여성은 5.5%. 그러니까 생기기는 여성에서 많이 생기시는데 돌아가시는 거는 남성에서 훨씬 많이 돌아가십니다. 이 내용도 좀 알고 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사망률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관절이 압도적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척추죠. 척추가 고관절보다는 덜 돌아가시지만은 삶의 질을 아주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개는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고관절, 척추. 우리가 6, 7, 8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60대에는 손목이 부러지고 70대는 척추가 부러지고 80대에는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순서대로. 거의 이런 식으로 부러지기 때문에 이게 이미 60대에 손목이 부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손목 부러졌을 때 이미 골다공증 검사를 대부분 병원에서 합니다. 그럼 그때 진단을 받는데 대부분 골다공증이나 얘기를 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70대에 이제 척추골절이 되면 그때부터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60대에 이미 손목이 부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70대에 척추가 부러지는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의료비도 가뜩이나 나이도 많은데 항상 저한테 오셔서 어머니들이 하시는 얘기가 돈 없어, 검사 좀 그만해. 맨날 그러시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야지 치료를 하시죠. 근데 문제가 이게 척추 큰 뼈, 고관절, 척추 이런 데를 검사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MRI 찍어야 되고 CT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되시겠어요? 어르신들이 돈이 없는데 자제분들이 다 되겠죠. 그러니까 자제분한테 매번 부러질 때마다 돈 달라고 하기가 미안하니까 그냥 참고 지내시는 거예요. 병을 키워서 오시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예방을 하는 게 무엇보다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세 부위. 요거는 왼쪽 아래는 고관절 골절은 이미 김태형 교수님이 하셨고 손목 골절은 따로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결과도 좋은데 문제는 손목 골절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예방을 잘 하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건 척추 골절. 척추는 대부분 압박 골절이라 표현합니다. 그냥 골절을 하지 않고요. 아까 다리는 두 개니까 딱 부러지면 골절을 하지만 척추는 이렇게 네모 반듯해요. 그래서 얘가 다치게 되면은 이 위아래로 힘을 받기 때문에 압박. 제가 이제 뭐라 표현하면 기왓장을 한 10장 놔두고서 위에서 꽝 치면 기왓장이 다 무너지죠, 중간에. 그것처럼 압박해서 부러진다 해서 압박골절이라 표현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네모 번듯해야 되는데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죠, 납작하게. 이게 압박골절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부러져도 골다공증 골절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붙어요. 근데 어떤 환자는 해피하게 가고 이렇게 선생님 고마워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환자는 이렇게 가요. 선생님 계속 아파,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부러질 때 부러진 양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부러졌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부러지고 이대로 멈춰서 잘 붙어주면은 아까처럼 웃으시면 가는 거고 이게 부러졌는데 얘가 계속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수그러지거든요. 이걸 후반 변형, 꼬부랑 할머니가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술을 하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언제 수술을 하냐면 신경이 눌리면 하는 겁니다. 단지 압박된 것만으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 골다공증이 이 뼈만 약해서 부러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70년, 80년 된 뼈에다가 나사를 박는 게 힘이 잘 안 받습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튼튼한 못을 박는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박골절이 왔을 때 나사를 박는 이유는 어쩔 수 없으니까 박으시는 거예요. 나사를 고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대학병원에서 척추에 나사 고정해야 돼. 그럼 나이 들었는데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그만큼 신경이 눌려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안 하는 게 1등입니다.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휴유증이 남기 때문에. 그 휴유증이라는 게 뭐냐면 다리가 마비감이 오고 못 걷는 거예요.
가급적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게 척추입니다. 아까 고관절은 무조건 해야죠. 왜냐면 못 걸으니까. 근데 척추는 안 할 수 있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으면은 그때는 오히려 미루지 말고 하는 게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하게 되고, 이제 대표적인 치료가 아까 말씀드린 나사모 고정하는 거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많이 듣겠지만은 공구리 넣는 게 있어요. 세면을 넣는다 이런 표현을 아마 하시고, 실제 여기 있는 분 중에서도 많이 넣으셨을 텐데, 요거 잘 보세요. 본인이 기억하는 특별한 외상이 없다. 나 다친 적 없어. 근데 허리가 아파. 그러면은 꼭 나이 드신 분들이 압박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외상이 없는 비율이요, 30에서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10명의 환자가 오면은 3명에서 3.5명은 자기가 다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러지는 겁니다. 어떤 동작으로 부러지냐? 이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는다든지,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일어난다든지, 이런 동작에서도 심한 골다공증은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상이 여기 없다 하더라도 허리 통증이 갑자기 악화됐어요. 그런데 그게 3주에서 4주를 넘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병원 오셔서 꼭 엑스레이를 찍어 보셔야 됩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그 기간이 한 달을 가급적 안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더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다 주저앉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는 간단히 이렇게 시멘트로 넣어서 끝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냥 조금 아프면은 당연히 연세 드니까 아프죠. 관절이 있으니까. 근데 조금 버틸 수는 있지만 3주에서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지켜봤는데도 계속 아프시다. 그러면은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러져 있으면 이렇게 이제 부러지거든요. 명확히 아까처럼 막 고관절처럼 딱 부러지는 게 아니지만은 이렇게 듬성듬성 부러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검사를 이렇게 하고, T스코 아까 봤죠? 이런 검사들 있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세멘이라고 그래요. 의료용으로 만든 척추뼈랑 같은 성분의 세멘, 이렇게 넣어서 원래대로 다시 복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건 전신 마취하고 하는 게 아니다. 국소 마취로 간단히 끝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는데, 더 진행하게 되면 언해피,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행복하지 않은 환자라고. 이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무너져 있어요. 아까 그렇게 조금 무너져 있으면은 그냥 세멘으로 끝낼 수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으면은 세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가 신경인데, 이렇게 신경을 왕창 눌러버리는 거예요. 못 걷는 거예요. 한 10발자국 갖고 주저앉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큰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 80세 분이거든요. 80세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도 많이 나고 회복하기도 힘들고. 보시면은 두 번째 환자인데, 여기 보세요. 나이가 85세. 이런 분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60대, 70대 넘어가면은 협착증이 생깁니다. 협착증 다 아시죠? 허리에서 신경이 나가는 길이 눌리면 좀 걸으면 엉덩이도 뻐근하고 다리도 저리고 이렇게 계신데, 그 부위에 이렇게 골다공증이 오게 되면 이렇게 협착증이 심해지면서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협착증이 기존에 있던 분이 또 어떤 경우냐면 주사를 많이 맞게 되면 이 뼈가 약해지면서 또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뭐 당연히 85세니까 수술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성형술도 하고 신경 차단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 아까 공구리 넣는 것도 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주저앉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큰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나사모 받고 신경 풀어주고 이런 수술을 하는 겁니다. 85세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회복하기가. 수술도 어렵지만은 회복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연에 방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특히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있죠. 파킨슨,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분들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순식간입니다. 보시면은 잃었던 허리가 부러지면은 이렇게 순식간에 꼬부랑 할머니가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 있던 분인데, 이렇게 부러지고 나면 순식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순식간에 부러지거든요. 도미노처럼. 그 때문에 이렇게 하나 부러지는 거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렇게 파킨슨이 있다든지 루마티스 관절염처럼 뭔가 뼈가 약해지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약을 잘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2차 골절, 추가로 발생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1차 고관절 골절에서는 사망률이 이 정도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2번 부러지게 되면은 건너뛰는 겁니다. 24.1%. 손목 골절 후에 골다공증 골절이 발전 가능성은 2배 이상. 그리고 척추 골절 5명.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5명 중에 1명은 1년 사이에 새로운 골절이 발생한다. 그 얘기 뭐냐면 10명 중에 2명은요. 1번 허리뼈가 부러졌으면은 그 위에나 아래가 10명 중에 2명은 다시 옵니다. 다시 부러져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셔도 대부분은 돈 생각나고 그리고 괜찮겠지 이렇게 하시지만은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다공증 치료 중단율. 물론 한번 부러진 분들은 겁이 나기 때문에 잘 약을 안 끊어요. 그럼 언제 어느 분들이 잘 끊냐?
건강검진 받고서 골다공증이나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내부인내과를 먼저 가죠. 그렇게 해서 약을 받게 되면은 많은 수에서 이거를 그만둡니다. 약을요. 그 비율이 66%, 많게는 70% 정도. 눈에 띄게 그만두는 거니까 66% 드시는 게 아니고요. 100명 중에 66명이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4명만 약을 제대로 먹는 겁니다. 실제로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골다공증 약을 시작했다 끊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기회 되시면 다시 한번 검사를 정확히 해보시고 약을 더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잇몸뼈가 썩는다, 잇몸뼈가 썩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 고관절 골절이 이상하게 부러진다, 비전형 골절이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해서 실제 치과 치료 받기 전에 소견서 받으러 오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안 생기냐? 생깁니다. 실제로 생기는데 그 비율은 엄청 작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얘기인데 여기 잘 보시면 턱뼈괴사가 발생할 확률이 1000명 중에 0.01명입니다. 그러면 다시 계산하면은 10만 명 중에 하나예요. 골절이 약재 관련해서 대퇴골이 부러질 확률이 1000명 중에 0.1명, 10만 명 중에 16명이 생깁니다. 이게 비율이에요. 그러면 10만 명 중에 1명이면은 물론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생기지만은 비율은 엄청 약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골다공증 약을 안 먹었을 때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은 10명 중에 몇 명이 부러지냐? 50명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안전벨트라고 그러죠. 안전벨트.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 맵니까 안 맵니까? 매죠. 근데 안전벨트 맸다고 나중에 큰 사고 나면은 여기 갈비뼈 부러지죠. 안전벨트 맸을 때 사고 나면. 그러면은 갈비뼈 부러지는 거 무서워서 안전벨트 안 하지 않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비율이 낮은 건데 이걸 걱정해가지고 골다공증 약을 안 먹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베네핏과 리스크를 따졌을 때 골다공증 약은 이 합병증은 있지만 아주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합병률이 낮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걱정을 해서 골다공증 약을 끊을 필요가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골다공증 약을 오래 먹었을 때는 치과 치료에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랑 상의하면은 약 기간을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잇몸 치료 임플란트 받아야 돼. 골다공증 약을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조율하고 또 다시 드시면 되기 때문에 아 나는 잇몸이 안 좋아서 잇몸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기간 동안 맞춰서 또 조율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해독계 예방 운동.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70세까지는 이런 운동을 하세요. 70에서 조금 건강하신 분 75세까지는. 근데 그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걷는 운동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이런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젖히는 운동, 고양이 스트레칭 운동, 이렇게 복근 강화 운동 이런데 요것도 70세에서 75세까지는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상 되면은 오히려 이런 가벼운 동작에서도 뼈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75세 되면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무슨 운동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걷는 운동 플러스 수영. 그게 딱 좋습니다. 수영이 이제 관절에 무리가 덜 가고요. 걷는 운동, 척추는 걷는 운동을 해야지 이 심장하고 폐도 좋아지면서 척추도 좋아지거든요. 오히려 누워있는 환자보다는 걷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렇게 과도하게 숙인다든지. 남자분들 보면은 아차산 뭐 이렇게 꼭대기 올라가셔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거 막 등치기 하고 막 이렇게 젖히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70세 이후에 이런 거 하시는 거는 오히려 자기 관절에 더 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 중요한 거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운동을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걷는 운동을 하든 수영을 하든 매일 한두 시간씩 시간을 내서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지 오늘은 나가니까 오늘만 하고 일주일 있다 또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강도를 너무 세지 않게 만약에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보다 시간을 더 들여야 되지 너무 강도를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척추뼈에 더 안 좋으시고요. 요거는 딱 마지막으로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칼슘, 비타민 D 아까 말씀했던 거 다 하시고 잘 드셔야 되고요. 담배 피시면 안 되고 술도 적당히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은 하는데 너무 과한 운동은 피하고 적정 수준의 강도의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고 그리고 관리를 자기가 골다공증이 진단됐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약을 꾸준히 잘 드시고 또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생기면 또 거기에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인위적으로 약을 끊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항상 후회하십니다.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니까 힘드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일단 골절이 되고 나면은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골절 되기 전에 자기 뼈 건강을 챙기시는 게 가장 중요한 오늘 메시지입니다. 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